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어의 원자 모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좀 여러분이 시청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링크 걸어 놨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친구들은 오늘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이제 누구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주세요.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왜 등장했느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다?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회전하는 전자가 전자기파를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가 붕괴되는 부분, 그것을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고, 또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에너지의 이 연속성을 좀 토대로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플랑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플랑크가 이제 얘기했던 에너지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는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는 양자 이론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이 양자 이론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 그것을 좀 도입해서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어의 가설 같이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자 적어 주십시오. 자, 회전하는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쓴 이유는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낸 모형이냐면 이 수소 원자를 기본 모델로 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게 곧 나중에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수소처럼 한 개인 경우에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의 나중에 한계점이 바로 전자가 하나인 원자에만 적용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전자 한 개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자, 지금 우리는 보어의 가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를 가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도 여러분들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것도 궤도 위를 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의 차이점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그 궤도가 전자가 도는 그 궤도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허용된 원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전하를 가진 전자는 움직이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되는데, 애초에 지금 보어 원자 모형에서의 이 전자는 일정 에너지를 가진 궤도 위를 도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자, 허용된 원 궤도를 도는 여기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궤도 자체가 이 궤도 자체가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를 두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에는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자, 원자에게 가까운 이러한 궤도가 있고 원자에게서 좀 멀어진 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까이 있는 이 전자가 멀어진 또 더 먼 궤도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반대의 상황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흡수를 해야 되겠고 에너지가 더 낮은 곳으로 가려면 자,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 궤도에다가 좀 적어 주십시오. 이 궤도하고 동의어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자 껍질 이렇게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가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에 좀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궤도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원자핵으로부터 보여지는 이 첫 번째 궤도 이것을 내가 K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세 번째 껍질은 M 껍질 이것을 N은 1, N은 2, N은 3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른 친구들 알겠죠? K, L, M 그 다음 뭐겠습니까? N 껍질이 되겠죠. 그럼 N 껍질은 N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뭘까요? K, L, M, N, O, P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뭐 O 껍질, N은 O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 이거 왜 A, B, C, D로 안 가고 K, L, M, N 여기서 K부터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보어가 이 원자 모형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K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껍질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더 안쪽에 있는 껍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껍질을 명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K부터 시작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궤도 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궤도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전자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갈 때는 이렇게 전이를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지만 자 반대로 자 이렇게 L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자 K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을 좀 눈여겨서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 K 껍질과 L 껍질 사이에는 공간이 이만큼이나 되어 있는데 보니까 L 껍질과 M 껍질은 공간이 좀 좁아졌네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M 껍질과 N 껍질은 어떨까? 그렇지. N 껍질은 더 좁아질 거라는 거죠. 더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더.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순서대로 여기 K 껍질까지 이만큼 그 다음에 L 껍질 이만큼 M 껍질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세로축으로 잡고 여기를 에너지 어때요?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데 어때요? K 껍질과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그 다음에 N 껍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점점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준위 간격이 점점 좁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자, 여기다가 이제 그려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첫 번째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1, E2, E3 쭉쭉쭉 나가는데 자 E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K 껍질이고 L 껍질이고 M 껍질이죠. 그런데 이 K 껍질과 L 껍질 사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크고 점점 어때? 간격이 분명히 좁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던 전자가 1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흡수를 해야겠지만 자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서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요거 지금 요 부분을 좀 왼쪽 여백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부교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일단 K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이제 K 껍질, 우리가 보통 N은 1이라고 부르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껍질은 무슨 껍질이니까? 그렇죠. L 껍질이고요. N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M 껍질이 되겠죠. N은 3. 그 다음에 조금 더 좁아질 겁니다. N 껍질, N은 4.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물론 이거 자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 찾아볼게요. 없는 것 같네요. 자,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낮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자, 높은 껍질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흡수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자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쫙, 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 껍질에 분명히 전자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네,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지금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 이것도 쌤이 색깔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져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선 또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좀 수가 작네.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알파벳을 보통 많으니까 자 다섯 번째 뭐 더 좁아졌다 가정하고 는 뭐 여섯 번째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쭉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다 추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도 여기까지 확장해주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확장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육안으로 보기에도 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경우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렇죠. 느낌이 오죠. 바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왜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가는 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껍질이고 그 다음은 세 번째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의 빛의 영역, 두 번째 껍질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방출하는 에너지의 빛의 영역,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어떤 빛의 영역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경우는 자외선 영역이래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가 과시광선 영역이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는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발머 계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셴 계열. 물론 네 번째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부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세 번째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 가시광선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역에 비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이 가시광선 영역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금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자, 이때 분명히 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그런데 이때 이 에너지 영역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그래요, 맞아요. 적색이랍니다. 적색.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갈 때는 얘도 에너지를 분명히 방출을 할 거라는 거죠. 아래다 좀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도 분명히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이때 이 방출하는 그 가시광선 영역이 색깔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초록색이라는 거예요. 초록색. 그 다음은 이거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 짐작이 될 겁니다. 여기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이 에너지, 그때의 색깔은 파랑색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 그린 것까지 마저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색깔이 이 분홍색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지금 의도하는 거는 보라색이니까, 자, 여기 여섯 번째 있던 애가 두 번째로 떨어지는 이 경우는, 자, 이 경우에는 이때 해당하는 색깔이 보라색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요게 우리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소의 선 스펙트럼, 원래 스펙트럼이라는 게 뭡니까? 빛의 영역을 파장의 길이 순으로 나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런 파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람다라고 부르고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짧아지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찍어 보면요. 자, 한쪽에 이런 식으로 붉은 색깔이,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네, 그 다음이 파란색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네, 보라색, 이렇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찍힌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지금 보면 보어의 이 원자 모형으로 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이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 세 번째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서, 그때 여기 있죠. 여기 요거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의 색깔이 적색이라는 거예요. 적색. 그래서 여기 띵 하고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걸 왜 선생님이 강조를 하냐면, 자꾸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하고요, 여기 있는 이 선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색깔로 칠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요 선하고 색깔을 좀 바꿔볼까?
이걸로 바꿔볼게요. 여기 선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선하고요. 자꾸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의 선도 어때요? 폭이 점점 좁아지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초록색하고 파란색, 파란색하고 보라색의 폭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 그걸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라는 이 선은 선생님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는 이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뒤에 가서 선생님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출하는 요 에너지라는 것이 뭐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파장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하는 관계. 어찌 됐던 간에 어떤 빨간색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만큼을 방출할 것이고, 그러면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파장이. 그래서 여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수치 외워야 되는데 여기 적어 볼게요.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파장이 656 나노미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색깔 그냥 다 검은색으로 적겠습니다. 여기는 486 나노미터. 여기는 파란색은 434 나노미터. 그 다음에 보라색은 410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갈 때,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나오는 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요? 여기 나오는 요 초록색은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갈 때, 두 번째 껍질로 갈 때라는 거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보다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니까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방출한 에너지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보세요. 여기 파란색 보시면 점점 어때요? 빨간색과 초록색 간격보다 초록색과 파란색 간격이 더 짧아지고 그 옆에는 더 짧아지죠? 왜 그런 거겠습니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당연히 어때요?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부분하고 여기 지금 이만큼의 갭 차이가 있는데 에너지 차이가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는 건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도 그만큼 좁게 되니까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요 간격은 점점 짧아진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아까 선생님 여기 하늘색으로 좀 적어놓은 것처럼 이 선 스펙트럼을 세워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랑 제발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굳이 왼쪽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라이먼 계열은 어느 곳으로? 그렇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에 방출하는 빛이고요. 발머 계열은요? 네. 어디로 떨어질 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에 전자가, 자, 파생 계열은요? 자, 전자가 어디로? 그렇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파장이 어때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네요.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데, 자, 문제는 에너지가 커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비단 어디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발머뿐만 아니라 라이먼, 파쉘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사실 656 나노미터의 색깔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486 나노미터. 선생님이 이거 한 방에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286 컴퓨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상위 버전이 386 컴퓨터고요.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렇게 나가다가 펜티엄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뭐 i3, i5 뭐 이런 식의 부분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486 보자마자 바로 암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6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 파란색은 이렇게 파란색이죠.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434 나노미터고,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410 나노미터라는 거. 나노미터, 자, 나노미터. 여러분들 나노미터에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밀리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밀리. 그럼 밀리미터 했을 때 요 밀리는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의 나노미터 할 때의 요 나노가 가지고 있는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해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센티미터를 소문자로 쓰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센티미터.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다면 길이를 다시 나타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뒤에 가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자,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어디로? 네,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는 경우이고, 자, 여기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치시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색깔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가면서 분명히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 차이를 방출한다 그랬죠? 근데 그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 이거 어떤 해당하는 파장 영역이 있을 건데, 그 파장이 몇이라는 거예요? 656 나노미터라는 거니까 이 656 나노미터 부분에 딱 빨간색 선이 찍힌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보어 원자의 모형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즉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진 이 특정한 에너지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존재하는 거죠.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진 몇 개의 원 모양의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이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은 원자에게 가까운 쪽부터 K, L, M, N으로 부르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 N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주양자수라고 부를 겁니다. 현대 원자 모형에서. 자, 그 다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요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자, 에너지 준위의 크기는 K, L, M, N.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껍질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고요. 그것을 정량적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식이 되는 건데요. 자,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단위는 이제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소가 1몰만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1몰만큼 있을 때 해당하는 그 에너지 값을 나타낸 거고요. 사실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전자가 한 개인 경우. 그러니까 수소 한 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니까 단위를 1몰이 아니라 그냥 한 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에너지 준위식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주세요. 자, 에너지 준위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적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EV. 자, 이것을 읽을 때는 이제 전자 볼트,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는 전자 한 개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일렉트론 볼트, 우리말로는
이제 전자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의 뭐 정의는 전자 한 개가 1볼트에 의해 가속될 때 갖는 운동 에너지라고 해가지고요. 그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때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1 일렉트론 볼트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쓰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한 개가 아니라 1몰로 바꿔주는 거죠. 좀 이게 한 개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1몰로 바꿔주려면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만큼을 해주면 자 우리가 이것을 킬로줄/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킬로라는 거는 10의 3승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대략 여기 나와 있는 이 1310이라는 이 수치와 대략 유사하게 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이런 값들이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준위식이 자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에너지 준위식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더라. 그래서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주어지더라.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필기했던 그런 부분들 잠깐 자시면 펼쳐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우개를 가지고 자 요 부분만 잠깐 지워보면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식이 뭡니까? 자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에다가 1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E2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E3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9분의 k. 그럼 E4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6분의 k.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요. 각 준위 사이에, 각 궤도 사이에, 각 껍질 사이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첫 번째 껍질을 딱 이동했어. 근데 이럴 때 뭐가 한다 그랬어요?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죠. 그럼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두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만큼이었죠. 그런데 얘가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게 되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냐는 겁니까? E2에서 이 원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k에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에 플러스 k가 되므로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이 두 개의 부분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친구가 두 번째 껍질로 갈 때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는가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분의 k에 플러스 4분의 k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36분의 5k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반대는요?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게 되겠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k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 9분의 k인데 플러스 9분의 k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자 36분의 5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아래의 경우는 뭐라고 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지만, 자, 위의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하고,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 보어의 식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의미하고, 플러스라는 이 부호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부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 뭐 세 번째에서 뭐 두 번째로 갔다.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우리 부호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으니까 이거 에너지 방출인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뭡니까? 낮은 곳에 높은 곳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흡수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요. 여기서는 E3에서 E2 그냥 빼주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빼주면 돼요. E1에서 E3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어떤 식을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는 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돌아와서 자, 전자가 전자껍질 사이를 전이할 때 두 전자껍질의 에너지 주행이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흡수, 방출.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를 이제 영어로는 ground state라고 하고요. 여기는 들뜬 상태를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이제 대학교 때 수비수였는데 축구 수비수 그때 이제 이 바닥 상태 그 뒤에 백으로 적혀져 있는 그 이름이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적어놨어요. 바닥 상태라고. 이 바닥 상태가 뭐냐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 이게 뭐냐면 결국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닥 상태는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N은 1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거죠. N 1에 전자가 있는 상태. 물론 비단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에 전자가 있는 상태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것은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 요거 보시면 라이먼 계열은 어디로? 이거 원래 사실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모르고 안 지웠네요. 그래서 1로 전이하는 거,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2로 전이하는 거, 그 다음에 파신 계열은 3으로 전이하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전이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고 두 번째는 가시광선, 세 번째는 적외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발머 계열을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화면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이용되는 건데 자,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자, 진동수. 우리가 이 진동수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읽을 때는 N라고 읽어요. 진동수를. 그래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파장. 자,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묵음입니다. 묵음이 여기서 람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식을 써보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걸 읽을 때 New라고 읽고요. 이때 하라고 읽는 이 H는 상수예요. 그런데 플랑크 상수. 플랑크 과학자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상수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진동수랑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동수는 빛의 속도를 이거 빛의 속도입니다. C가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파장하고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부분들은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벽이 있다고 칩시다. 이 벽을 이제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벽 같은 존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요동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때려요. 이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때립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진동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진동수로 여러분을 계속 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동안. 근데 이 친구들은 위에만큼 그렇게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벽이라고 여러분들 했을 때 뭔가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건 뭐겠습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 빛 에너지랑 진동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파장이 뭐냐면 그림 여기 제일 위에 꼭대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뭐 마루다 골이다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마루에서 마루, 골과 골 요 사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파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파장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진동수가 많아질수록 파장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랑 이 파장은 반비례 관계고, 이때 이 진동수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랑 비례지만 여기 뒤에 있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파장인 람다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한계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자가 2개 이상의 헬륨부터는 적용이 잘 안되고요. 아래 보시면 다전자 원자,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선의 갈라짐 현상, 요것을 선의 갈라짐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OX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 A, B, C, D, E, F, G, H, I, J가 있는데, 잘 보시면 전부 다 A부터 어디까지 I까지는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반대로 이 J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다. 자, 여러분, 빛의 파장이 가장 짧다라는 것은, 자,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높다라는 거겠죠. 파장과 방출되는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A 보시면 요거네요. A, B, C, D, E, F, G, 막 이게 방출이니까 J는 아닐 테고, A부터 I까지 보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누굽니까? A 맞죠? 그 다음 A와 B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B는, 자, A와 그 다음에 B, 여기서 말하는 B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B 4대 1이다. 이거 정량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대입을 해봐야죠. 자, A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 무한대에서 어디로? 이 원이고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 무한대에서 이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무한대라는 게 뭔가, 요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J.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지. 그 원자에 속박되었던 이 전자가 더 이상 그 원자에 속박되지 않는 상황, 즉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됐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A와 B에 의해 방출되는 거.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 무한대에서 이 빼기. 여기 n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0이잖아요. 0 빼기. 1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k니까 여기 왼쪽 A에 해당하는 방출되는 에너지는 K고요. B는 어떻게 됩니까? 0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자, 플러스 4분의 K가 되고, 요거 몇 대 몇? 4대 1. 오케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C 여기 있습니다. C. 자, C에 의해 방출되는 빛은 적외선. 오케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로. 파션 계열이죠. 맞습니다. 자, C보다 E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다 그랬습니다. C라는 건 뭐예요? 무한대에서 3으로 가는 것이고요. E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4에서 2로 가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봐야죠. 자, C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무한대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C가 3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4에서 2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습이 되면 이거 금방 풀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9분의 K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마이너스 16분의 K에 플러스 4분의 K니까 이거 16분의 뭐가 될까? 3K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4분의 K.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겠냐는 겁니까? 그럼 이거 통분시켜야지. 통분시켜 보면은 자, 여기 16 곱하기 16 하면 되고, 여기 곱하기 9 곱하기 9 하면 여기 몇이에요? 27이고, 여기 몇입니까? 16K냐. 16K, 27K. 위에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C보다는 2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더 짧다라는 거. 맞지? C보다 2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되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건 파장은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E하고 H. 자, 찾아봅시다. E, 여기 있네요. E와 H가 있는데, E와 H의 에너지 차이, 이거 에너지 차이는 F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E와 H의 차이는 뭐하고 뭐 사이? B와 H 사이보다 에너지 차이가 더 크다. E와 H의 에너지 차이보다 B와 H의 에너지 차이가 더 크죠? 이거에서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B와 H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비는 B 대 I. B 대 I? 참. 자, B 대 I.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자, 여기 어디지? 네,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I가 있네요. 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비는 B 대 I. 여기 B와 I가 1대 3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B 하나 여기 있네요. B 구해놨죠. 4분의 K라고. 그럼 I만 구해봅시다. I라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I라는 것은 N은 2에서 N은 1로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E2에서 E1이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K에 플러스 K니까 이거 4분의 3K. 그러면 4분의 K와 4분의 3K 몇 대면? 1대 3. 맞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와 여기 있는 E와 I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합은, 그럼 E하고 I를 합치면 뭐가 돼요? 그대로 D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D에서 방출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전위는 무엇인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전위. 여러분,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는 것이고, 각 계열이라는 건 뭡니까? 뭐 1로 떨어지는 거면 1로 떨어지는 거, 2로 떨어지는 거면 2로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N은 1로 떨어지는 애야. 어디서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까? 바로 2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이 방출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 그렇죠.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내용 아래.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가장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는 거니까, 내가 첫 번째 껍질이면 그거보다 바로 한 껍질 위에서 떨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자신보다 주행자 수가 1이 더 큰 껍질에 떨어지는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정신없이 문제까지 좀 풀어봤는데요. 아직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연습 문제 2, 연습 문제 3는 마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